오신 김재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남성의 나경원이 잡으러 갔다가 갔다 왔습니다. 또 이거 깨르다 강남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여기가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러나 족구 단발을 때려잡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왔고 밤을 샐 겁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힘내세요! 애국단체 보수가 바글바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힘내세요!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만세! 감사합니다. 좀 더 하세요. 좀 더. 여러분, 내가 여기 아까 올릴 때는 선거문하고 많이 생겼걸라요. 개헌 선거 안 한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나 개헌 선거 안 할게. 약속을 했어.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정부 잡발을 잡으려면 최후에는 개헌 선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헌을 한번 장군하라! 60만 대고 물고 다 나와라! 320만 장군이구나! 다 나와라! 1200만 제한군이 세워들아! 다 나와라! 1500만 주력교회 모아라! 나라가 이긴데 너희는 간다라! 다 나와라! 1000만 천주교회가 모아라! 너희 잔다라! 나라가 이기다! 다 나와라! 나라를 살리자! 조국을 살리자! 내 평생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 목숨을 바치리라.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행진할 때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여러분. 자, 지금 행진이 없기 때문에 행진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래 걸으세요. 하나씩 가서 마시고요.
나가서 집회를 해보시오. 김밥 주고 홍삼 주스 주는 데가 있는지, 촛불 들고 밤새도록 집회에 나가봐야 콧구멍만 시커멓게 돼서 들어와요. 오늘 김밥 드신 분은 집에 못 가. 내가 다 봤어. 무조건 여기서 날밤을 새야 돼요. 자, 우리가 1차 집회 때부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 스피커 하나 제대로 구입 못해서 저 뒷자리 들리지 않을 때 여기 있는 저는 마음이 터질 것 같지만 그것도 용서하고 달의 기간만 불러준다면 있겠더라. 그래서 모아졌던 우리 태극기든 애국 국민이 500만을 넘은 겁니다. 이제는 알 때는 아니고 빨 소리만 나오면 500만이 그냥 모여. 내일 전국에서 550만이 모이는 대장경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동포들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어지간하면 이 얘기 안 해주려고 했는데 혹시나 자다가 이 얘기 듣고 졸도할 좀비 좌파들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얘기해 줄 겁니다. 깜깜하죠? 김밥이 맛있긴 맛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 김밥을 드시면서 나보고 니도 하나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혼자만 더 드시고, 이럴 때 욕이라도 시원하게 작은 연사 한번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통일 유권자본부 박상미안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욕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욕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 이렇게 기운차게 웃기도 하고 함성도 지르기도 하지만 그 웃음과 함성 뒤에는 서로 속이 달아서 긴장과 한없는 비장함이 서로 깔려있다는 걸 알고 있죠. 긴장되고 비장한 날입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원칙도 가기 전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것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도권을 이끄는 금수저들이 워낙에 난잡하고 썩어있고 정신머리가 없어서 우리 같은 일반 생활인들이 이 이른 몸 추운 밤에 발 동동 구르면서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억지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긴장과 비장함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지난 10월 하순부터 JTBC를 비롯한 조선, 중앙, 동아, 포탈과 같은 우리 사회 초거대 제도권 미디어들이 박 대통령을 최태민의 악령이 씌운 좀비라고 규정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규정을 해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행복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저기 주소 들을 때가 있었고 여기저기 전화 한 통 하면 확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신 분들, 또 여기 안 나오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불안한 선동과 세뇌 속에서 유심히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보고 스스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드디어 우리가 그 도도한 태극기 물결을
엄동설화 속에 만들어냈습니다. 11월 초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던 그 초라한 집회에 나가보면 그때만 해도 장미꽃 한 송이 사들고 혼자서 청와대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쪽지 써서 남기고 온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소박하게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동설안에 우리가 그 저들의 흉악한 세뇌를 뚫고서 발견한 것은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과 업적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합니다의 일을 넘어섰습니다. 맞죠? 우리는 조선중앙동화 포탈의 그 무서운 세뇌를 넘어섰습니다. 맞죠? 따라서 해주세요.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나치나 공산당은 당 기관지와 국가 기관지가 세뇌를 합니다. 이들은 상업적 거대 제도권 미디어로서 우리의 신용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서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를 세뇌하려던 가증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같이 외칩시다. 언론 파산! 언론 파산! 언론 파산! 우리는 이들을 절독하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들에 대한 광고 차단 운동을 일으켜서 이들에게 쪽박을 채울 겁니다. 항상 우리를 거지로 만들고 홍석현, 홍정도를 거지로 만들고 손석희를 감옥에 보내고 동아 김재호를 거지로 만들고 네이버 이혜진을 파산시킬 겁니다. 미디어의 이 흉악한 세뇌 공작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누리 범털 김무성, 유승민 유가 팔을 뻗고 탄핵 폭동에 선봉에 섰습니다. 이번 탄핵 폭동은 한결의 오마이 경량 민노통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 폭동은 우리 사회의 0.001%에 해당하는 제도권 금수저 폭도들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간첩에 의해서 조종당했던 이들 자신이 간첩이던 혹은 이들의 간첩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에 의해서 다시 조종당했던 이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을 쉴드 쳐주는 신북 정권의 수립에 선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해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해주세요.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도대체 박근혜라 불리는 뼈 가녀린 여성 대통령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평양에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히고 드디어는 그들이 움직였거나 그들이 움직이는 자에서 움직였거나 그들이 움직이는 자에서 움직였거나 조중동포와 같은 제도권 최상류층 미디어 그룹과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새누리 초대형 범털들이 나서서 그 여성 대통령을 날로 거꾸로뜨리고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진국정권 앞에 갖다 바치려고 했던가 돌이켜보죠. 첫째 통진당을 해산시켰어요.
둘째, 민노총을 해산시켰어요. 셋째, 민노총을 무력화시켰어요. 넷째, 개성국대를 철수했어요. 다섯째, 사드 배치를 이끌어냈어요. 여섯째, 한미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유통일을 겨냥한 매우 일기였습니다. 결국 이 탄핵 폭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밀어붙여온 일관된 자유통일 정책에 대한 반란이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관 8명한테 하나하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통진당 해산이 걸렸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경비가 상엄하지 않았어요. 그때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할 때 뭐라고 외쳤냐면, 재판관, 당신은 평양의 부역자인가 대한민국의 수호자인가를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물음을 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같이 외칩시다. 같이 외칩시다. 헌법재판관, 당신은 평양의 부역자인가 대한민국의 수호자인가 평양의 부역자인가 대한민국의 수호자인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내일 내릴 결정이 대한민국의 수호자로서의 결정이 아니라 평양의 부역자로서의 결정이라면 우리는 헌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민의 권리에 국회의원들이 저 살려달라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계엄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내일 저 헌법재판관이라 불리는 자들이 만에 하나 평양의 부역자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났을 때 다 같이 목숨을 걸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해주세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죽자면 산다! 일찍이 이순신 장군이 사즉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죽자면 산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결기를 다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죽음의 결기를 다집시다. 같이 외칩시다.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매우 소박하고 원칙적인 겁니다. 자유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말까지 보호해서 그 여성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끝나는 날까지 자유통일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도록 보호해드리고, 임기를 마치고 나온 시민 박근혜, 동료 국민 박근혜를 자유통일의 아이콘으로 업고 다니면서 그 험난한 자유통일의 길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유통일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자유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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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개도 5년 10년 학대를 받으면 망가집니다. 북녘의 반쪽 동포는 70년간 노예 상태에서 학대를 받아온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세계시장 속에 우뚝 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개인 실존으로 재활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퇴임 후에 한 명의 동료 시민으로서 동료 국민으로서 자유통일의 아이콘으로 삼아 업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받들고 다니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극기 휘날리는 자유통일 자유민주 대한민국 만만세! 우리 군대하는 바다의 영사 중공 중국까지 갔었고 대국이라며 힘차게 진군하는 한군의 나가자 서북으로 푸른 바다로 조국 건설 위하여 대한해병대 장파를 헤치며 무쌍의 정령 검산을 달리는 부족의 명호 바람아 불면 불라 너도 놓친다 천지를 진동하는 대한해병호 바람으로 푸른 바다로 육방의 최강부대 대한해병대 애국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18자까지 왔으면 두 번 안 해도 알만할 텐데, 애국 국민 여러분, 요거 쾌감이 있어요. 아까 여기에 박성현 대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죽읍시다. 태극기 집회에는 같이 죽자고 하는데 강화문에서 열리는 촛불 좀비들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죽자. 이러니까 니나 죽어라. 이런 어리없는 새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정도를 탈취하겠다고 어림도 없는 개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런 좀비를 때려잡는 데는 적어도 나이가 20대만 되면 딱 맞아. 우리 당기국의 2030을 대표하는 이 군노군이 얼마나 연설이 들었는지 촛불 좀비들이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반성하고 니 따라 태극기로 가면은 안 되겠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기간부터 대고 하라 이놈의 시기야. 이군 노군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엄연히 헌법에 따라 대선 선거를 거쳐 대통령이 된 대통령을 누구 마음대로 탄핵시킨단 말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기 전에 헌법재판관들부터 탄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 지금 이 사건이 무슨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헌정은 탄핵을 강화하라! 강화하라! 애국 동지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킬 겁니다. 청년들이 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석기 석방하자는데 거기에 동조하겠습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대통령 모형을 설치해서 애들한테 발로 차게 하고, 이게 북한 공산주의에서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자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평양에 있는 북한인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멋모르는 청년들이 한때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교조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저 빨갱이들의 좌파 사람은 모조리 갇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부정하고 그것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결과에 의해서 자신들의 바보 같은 행동과 매국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그분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말살시키려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좌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굳이 광화문에 세울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대한민국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썩어빠진 좌파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전교조는 모조리 없어져야 되고 모조리 박멸돼야 합니다, 여러분. 박멸하자! 정교조를 박멸하자! 정교조를 박멸하자!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태가 온 것은 좌파들이 그동안 겁도 없이 마음껏 설쳐대도록 우리가 봐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자 하니까 선을 넘었습니다. 한올님 감히 감사합니다. 이 한올님 파이팅! 대한민국을 붉은 사상으로 덮어버리려는 저들의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사드 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아니요!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아니요! 저 광화문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인간들은 모두 북괴의 지령을 받거나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자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어떻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어떻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헬기를 사면 어떻고, 중국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상관없죠!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 확정해놨습니다. 자기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중국 눈치 보며 오히려 영원한 혈맹인 미국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설치고 있단 말입니까? 민주노총, 귀족,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치 집단입니다. 그런 정치 집단에게 30억씩이나 주고 서울시 예산을 주는 시장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정신없는 겁니다. 박원순 정신없는 겁니다. 박원순 정신없는 빨갱이다. 빨갱이다. 뇌가 없는 인간입니다. 박원순은 뇌가 없는 인간입니다. 박원순은 뇌가 없다. 뇌가 없다. 애국 시민 여러분, 세월호 천막이 저 광화문을 불법 점거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 텐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시청에 있는 애국 텐트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대체 서울시장이라는 인간이, 광화문의 태극기 개항을 반대하는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빨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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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민족 주몽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조상의 빛난 오늘을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저 좌파 무리들이 곳곳에서 번식해서 이 대한민국을 암세포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저 빨갱이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저 종북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박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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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를 박멸하자. 애국 동지 여러분, 혹시 여기서 조중동 신문 보고 있습니까? 종편 채널, JTBC, 채널A, TV조선 보고 있습니까? 절대 봐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기만하는 언론사를 모조리 굶어 죽여야 합니다. 모조리 말려 죽여야 됩니다. 두 번 다시 그딴 생각 못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빌 때까지 모조리 말려 죽이고 용서를 빌어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대체 대통령을 하겠다는 인간들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 애국 동지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들의 집권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 DJ 정권,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햇볕 정책을 한다고 수조 원을 퍼주고 4억 5천만 달러 몰래 보내고 금강산 관광이라고 2천억 달러 보내고 그렇게 퍼져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국민들과 합의도 안 하고 투표도 없이 연방제 통일하겠다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그 굴욕적인 외교의 결과가, 그렇게 북한한테 싹싹 빌고 들어가서 얻은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 해군 용사 6명을 죽인 연평해전
우리에게 대화는 없고 지원은 없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지켜가고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반드시 목숨을 걸고 이 사태를 막읍시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최후의 순간까지 저 빨갱이들과 중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을 막아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정원동 이군동 정원동 이군동 정원동 자, 음악 잠시 꺼주고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오른쪽 차선은 저희들이 비워드려야 됩니다. 전부 이쪽으로 넘어오십시오. 자, 좀 불편하시고 어르시더라도 한 차선을 비워드려야 됩니다. 10시? 계세요. 10시까지 가능했답니다. 우리 민중흥 사무총장에 지금 당장 공지하는 데 가서 10시까지 연기하고 왔어요. 어제는 한방 지박아가지고 끌려갔다가 오늘은 그래도 제대로 된 일을 하시는구만. 그래도 당기국 사무총장으로 고전일 마당고 하시는 우리 민중흥 사무총장을 위해서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혹시 여기에 동명이인이 아니면 이런 이름은 많지 않아. 우리 윤건부님, 윤건분 씨 계세요? 계시면 빨리 여기 지갑 찾아가세요. 지갑 찾아가세요, 윤건분 씨. 시계도 찾아가시고 서명철 회장께서 여기다가 돈도 넣는데 우리 다 알아. 지갑 방금 연설을 한 우리 20대 이군노 군의 연설을 듣고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잠시 놀란 것 같아요. 지가 저 촛불 집회를 바라보고 정신없이 눈가를 돌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남반구 그 촛불 든 새끼들은 애미나이 동문을 쓸만한 게 하나도 없더구나. 오란디 요거 태극기든 그쪽에 조그만 애미나이 새끼가 왜 그렇게 말을 잘해? 내일에 이리다가 심정마비로 뒤지지 않겠어. 자, 나날이 내려가는 그 연설보다는 연설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 자체가 좀비 좌파들이 들으면 뒤로 발떡 자빠질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미국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태극기 집회에 직접 한번 참석해보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나이는 아직 70이 안 됐어요. 69세야. 한수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가족들과 가정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야 할 이때에 이 태국기를 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일국자이십니다. 저는 오늘 용인에서 오후 2시에 조원진 의원님, 이해란 북한 1호 박사님, 또한 임지연 국제 변호사님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 지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네. 또한 미국 휴스턴에서 12월 26일 한국에서 서울역에 1회, 동대문에서 2차, 그 다음에 도라일보 앞에서 3차까지 끝내고 12월 26일 미국에 가서 휴스턴에서 태극 집회를 주도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탄핵은 원천 무효입니다. 왜 무효인가?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 하신 그 말씀과 같이 13가지를 하나하나 탄핵하지 않고 묶어서 섞어지기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분명히 각하됩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 대통령으로 나오고 있는 야당의 문재인 보십시오. 그 젊은 애들을 선동해서 또한 그 좌파 언론들을 선동해서 지지율이 1위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거입니다. 왜냐? 그분이 이번 이 사태가 난 것도 비난을 움직인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님 회고록에서 북한인권법을 김정일에게 가서 물어보고 비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네, 탄핵 자체는 원천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탄핵은 원천 무효! 원천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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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박정철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정철 연사님. 안녕하세요. 애국 국민 여러분. 저희가 11년도에 이 한국에 와서 13년도에 귀화를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이런 검찰이 없습니다. 또 조건 없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나라는 이 나라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올라온 것은 내가 살 나라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무슨 끄트머리가 있어요. 원래는 한국 사람입니다. 원래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 끄트머리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잡으려 하니까 안 나오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자기네 꼬리가 있어 밟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공산당 나라에서 살아봤지만은 공산당은 쓰고 자기네한테 유익이 없으면 처단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원래 안 나오려 했는데 내일 하려 했댔어요. 긍정적인 시각에 올라와서 하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분들도 하늘의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저희가 한국에 와서 체험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저희가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아보고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아주 좋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이 작것들이 어떻게 썩어지게 만들었는지 이제 와서 알았기 때문에 나도 태극기와 이 미국 기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TV에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이 사회가 중국의 문화가 있는데 홍일영 원장을 채워주니까 아주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들을 개까지로 보는 저 무리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쳐죽이자! 빨갱이를 쳐죽이자! 극감 쳐죽이자! 국회를 쳐죽이자! 언론을 쳐죽이자! 용서가 안 된다! 언론도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런 언론이 없습니다. 나는 그쪽 나라에서 살아보고 여기 와서 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독재를 실현하자는 거예요. 아니, 독재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쳐서는 안 됩니다. 저 공산당의 무리들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요? 우리 부모 형제들이 그 빨갱이들한테 죽은 게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과 내
확신하여서 공산당이 어떻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을 알리려고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시작입니다.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걸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생겨서 보수가 이렇게 모여본 적은 없죠. 중국에 아무리 인종이마트해도 시위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대가를 이루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20대 청년이 나오셔서 강연한 걸 듣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만세입니다. 박 대통령은 만세. 우리 태극기 시민 만세.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태극기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예, 저는 다 아시죠? 네, 북한 인권 운동가 미국 변호사입니다. 우리 구호로 시작해볼까요?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생일, 대한민국의 건국절 그날에 이 자유민주주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탄핵 정국은 바로 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승리냐, 이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저들에 의한 패배냐, 대한민국과 정반대 대한민국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탄핵 깎아! 탄핵 깎아! 탄핵 깎아! 이것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왜냐? 우리는 태극기 빛의 자녀요. 저들은 촛불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내 나라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바로 태극기 지선, 태극기 우리의 이 심장을 싹지 내준 태극기가 바로 이 대한민국 지킵니다. 태극기가 내 심장이요, 내 몸은 기대니 우리 이 태극기 굳게 들어놓고 대한민국 지킵시다. 여러분, 2017년 3월 10일 오전 10시는 결말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의 태극기, 역사의 도도한 물결, 이 태극기,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내일 11시 이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빛을 진 자손들입니다. 그분이 건국해주신 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저는 축복과 번영과 물질의 은총과 은혜를 듬뿍 받고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모두 자랐습니다.
2,500만 나의 형제자매 북한 동포가 노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제정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 번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의 2,500만 형제자매는 영토 조항에 의거하여 나의 형제자매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2,500만 형제자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 7,500만의 역사적 사명은 자유통일! 우리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은 선택도 아니요 비용도 아니요 바로 자유통일만이 살 길입니다. 멋있다. 이 고통과 이 치욕과 이 분노를 여러분 이대로 고통으로 기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깨어 일어난 우리 태극기가 이 역경을 바로 축복으로 만듭시다. 그 축복의 이름은 바로 자유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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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함께 해주십시오. 하이라이트! 백두까지! 태극기! 휘날리며 나의 소국! 대한민국! 만세! 준비하기 위해서 차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차선은 내어드려야 합니다. 모두 이쪽 한편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왼쪽 차선은 비워주십시오. 모두 이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임지연 변호사와 함께 자유통일을 외치셨습니다. 자유통일을 이루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우리에게 돌려다오! 우리 태극 동지들은 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우리의 품에 안을 때까지 목소리 높여 힘차게 외칩니다. 다음은 나라 살리기 운동본부의 김남익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남익 대표님, 태극기로 따뜻하게 힘차게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애국지사 여러분,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좌파가 앞장선 촛불 집회를 보고 우리는 보고 또 보고 참고 또 참다가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거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멍청한 국회의원들보다 똑똑한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얼마 전 58주년 3.1절 기념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동리 만세는 우리나라 조상이 건설된 시입니다. 우리가 건설합시다.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여러분은 사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복을 받는다. 우리의 이 소리에 촛불 집회 좌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더 소리 질러! 한 번 더!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따져봅시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나?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력을 다 먹었냐? 아니야. 대통령이 나라를 뺏겼냐? 아니야. 그럼 왜 탄핵이냐? 무식한 놈들, 무식해서 그렇다. 똑똑하니까 우리가 단결한다.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지금 대통령께서 몹시 불안해하십니다. 우리가 응원에 힘을 줍시다. 해외 동포와 제주도 도민이
대통령 화이팅! 경상도 우리 도민은 대통령 걱정 마 있어! 탄핵은 막가라예! 전라도가 나왔다! 대통령님! 탄핵이 무엇이기요? 탄핵은 뭐야? 막가라예! 충청도! 좀 느려. 뭐야? 탄핵 막가요? 강원도 나왔어. 강원도 탄핵 어디요? 대통령 힘내세요. 탄핵 각하 만세 삼창 한번 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통령께서 이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되면은 촛불이 밝혀지는 그 좌파들은 모두 다 죽었어!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촛불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봉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야. 좌파들에게 외칩니다. 야들아! 눈 좀 떠라! 야들아! 좀 들어라! 뒷구멍을 열어봐라! 눈을 떠봐! 우리는 똑똑한 애국본디 여러분이야! 우리가 지킨다! 태극기가 벌어지면 촛불은 꺼진다! 태극기가 바람에 벌어집니다! 태극기 아름답게 벌어집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잠시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애국 국민께서 연합뉴스 기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설사 우리한테 안 좋은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그 기자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 위에 간부들이 문제고 그 위에 경영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젊은 기자들한테 폭행을 하게 되면은 그 책임은 다 우리한테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우리한테 얼마나 안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우리 저 한기국 정건용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설사 우리한테 안 좋은 보도를 하는 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스하게 사랑스럽게 우리가 대해주는 것이 결국은 의연한 우리 애국 국민의 자세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고요. 설사 주위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옆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중하시고 오로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오롯이 우리 대통령님을 우리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오로지 한 마음으로 힘차게 외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조금도 어떠한 혼란이나 힘 빠짐이 없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고 안전 질서 유지해 주시고 오늘 이 밤을 따뜻하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으로 대통령님을 향하여 힘차게 외칩시다. 발생했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우리 애국 집회 한 가운데로 몰고 들어와 그때 피해를 보셨던 애국 동지이십니다. 이선형 애국 동지께서 나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연합뉴스 폭행을 당하셨다는데 저는 어떻게 되신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집회, 행진 도중에 촛불 집회에 가려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저희들 어르신들한테 욕을 하고 신호를 받고 있으면서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흥분시키지 말고 우리 평화 집회 하는데 그거는 촛불 집회만 가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와서 흥분을 시키느냐고 하니까 계속 손으로서 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고 그래 있는 도중에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 몇 분이 그 차량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끌어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서 또 우리 애국 국민들이 오시길래 제가 말리는 순간에 그 차량이 앞으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있는 데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흥분해서 저는 뒤에 서서 말리고 있는데 또다시 앞에서 저를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쓰러지고 일어서는데 또 이 친구가 앞으로 또 우리 애국 국민들을 또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져서 일어서는데 또 치는 겁니다. 그것을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했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6번 동안 차를 앞으로 가고 뒤로 우진을 하면서 저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3번을 넘어졌는데 저를 지켜주신 분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다가 살아났지만 제가 그때 저도 우리 여기에 오신 애국 국민들을 위해서 저 한 목숨 바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저는 나오면서 제 주변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가족들한테 말씀을 하고 나왔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시체가 되어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피 묻은 태극기가 보이십니까? 예, 그때 차관 테러에서 무엇이 나온 줄 압니까? 예, 가위가 300개, 석유통 3개. 보셨습니까? 경찰 조사에 가서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칼이 또 몇몇 개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애국 국민께서 신변의 위협도 느꼈고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애국 국민들 몇 분이서 차량을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로서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여러 경찰관들 무슨 정보까지 또 경찰청 무슨 또 서울시력 나오더니만 정말 또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 조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저보고 박 사모냐고 묻는 겁니다. 경찰 조사관이. 그래서 나는 박 사모 아니다. 이러니까 또 뭐는 줄 압니까? 친박단체다. 이러니까 또 일베냐? 그거 아니다니까. 경찰관께서 그거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소속이 어디냐? 시주인단체 어디냐 묻길래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 소속은 위대한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말했고 단체는 애국 국민단체라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옆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찰관 우리 거기 정경들 어경들 정말 욕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그렇게 다치고 넘어져서 영상 자료 다 있습니다. 일어날 때 우리 애국 국민들도 몸으로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각자하면서 저를 지켜주셨지만 경찰관들 정경들 어경들도 정말 몸으로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수뇌부들 경찰 수뇌부들 눈치 보는 이런 놈들을 뭐라 해야지. 우리 정경 어경 정말 사람으로서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피 묻은 태극기에 이걸 보고 아까 제가 친박단체도 아니고 박사모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경찰에서 저보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박사모고 또 친박단체면 그냥 축소시키고 그저 너는 그냥 박사모 아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식으로 하길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하니까 일반 시민, 일반 국민 정말입니다.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정말 이렇게 시위하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네, 처음 나왔고 우연찮게 이게 막 속에 천불 나지 이거 말할 길은 없이 우연찮게 제가 집이 대구입니다. 물론 지금은 방배동에 살고 있지만 우연하게 대구 갔다 오다가 서울역에 내리니까 서울역에서 11월 표에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도 없고 그냥 가서 좋더라고요. 왜? 그럴 때는 전부 저보고 4% 국민이 5% 국민이 하고 또 제 주변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돌아서서 왜 우리 그때 박근혜 찍었냐고 막 이럴 때 저는
최순실과 놨고 박근혜 대통령 각각에서 약간 잘못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끝까지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탄핵돼서는 안 된다.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그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 묻은 태극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간에 저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일 웃으면서 우리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지금 응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물 한마디기 팔아가 잔치를 하겠지만 만이 하나 좋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말 저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국민들이 저를 지켜주셨지만 제가 저 북한에 있는 그 어린 새끼 김정의 밑에 그 개정은이 하수연, 하수인, 박지원, 문재인, 박영수인 밑에서 너의 못살 것 같으면 잊어버려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연설을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앗아서 경찰에게 국정원에 기무사해 주라는 것이 제 연설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제가 경찰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이 얼마나 빨갱이화됐는지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내가 한국진보연대 박성훈이가 광우병 촛불 난동 때 거기에 왔길래 사진을 하나 붙여놓아서 그 사진을 첩계방송에 캡처해가지고 제 기사에 실었어요. 경찰에서 명예 훼손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이 나에게 왜 한국진보연대를 좌익단체라고 했느냐고 야고 1시간 가까이 싸웠어요. 여러분, 한국진보단체가 좌익단체 아니에요? 이 경찰원이 한국진보연대가 좌익단체인 줄도 모르고 내일이 1시간 가까이 다투고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경찰 수사기관에 있는 정말 경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놈은 서울경찰청에 수사가 있어요. 여러분, 경찰 중에 우리 촛불 폭도들에게 쇠파이프를 맞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착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핵심부에 촛불 폭도들의 앞장에 붙은 놈들은 맞습니다. 여러분, 강남 경찰서에 아까 낮에 여자라는 사람이 고발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강남 경찰서장을 고발했다는 연설 여러분 들은 적 있죠? 여기에 정말 경찰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정말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애국자고 삼천으로 올라갈수록 빨리 행위를 하듯이 경찰 조직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 제 수사에 보면요, 착한 경찰들 저는 빨리 행위들에게 고소고발을 다 당해봤어요. 대부분 빨리 행위들에게 고소고발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착한 경찰들도 많지만 그런 정말 경찰들도 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해야 여러분,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좀 쉬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호 한 번만 외치고 갈게요. 다리가 아프시니까 다리도 함께 굴르면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니 저희 같은 젊은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교조에 찌든 자녀를 구하는 중북 감시단 대표 정필립 대표님의 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보입니까? 아, 이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세월호 기념을 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위장고입니다, 위장고. 그리고 촛불 세력들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투명 망고입니다. 그래도 보입니까? 아, 예, 오늘 제가 옷을 잘못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게 사실은 작년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촛불 세력들이 민중 총권리와 함께 종로길을 이어서 대학로로 갔을 때 양쪽 차선을 꽉 태우고 1시간 30분 동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온 촛불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전교조에게 찌들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전교조에 찌는 자녀들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입니다. 전교조 책임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시켰다면 절대 전교조에 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이래저래 가르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전교조들이 내 자녀들 머리를 조무동으로 썩게 만들겠다고 발만 동동 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교조에 찌른 여러분의 자녀를 구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 적으라면 못 받아 적을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을 복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돈장난을 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돈장난을 해봅시다.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대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교조에 찌들게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교조만 보고 있는데 전교조는 약 6, 7만 명밖에 안 돼요. 이 중에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놈들은 2,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해고당할까봐 아주 취약한 직종에 있는 과목의 선생들이 전교조에 빌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 전교조 타령만 하고 매 필기에 나가서 전교조하고 고소고발하고 싸움만 하고 있대요.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전교조에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교조만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요 동네 보습학원에 가고 입시학원에 가고 검정학원에 가고 학과학원에 가고 종합학원에 가고 EBS 수능 강의를 들을 때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안 맞기 위해서 독립군을 때려잡을 때 맨날 있는 예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듣고 자란 청소년의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년은 원래 냉소주의적이에요. 시니컬합니다. 엄마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아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시니컬한 머릿속에 전교조가 자꾸만 이상한 걸 쏟아보니까 우리 청춘들이 머리가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학교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밥상머리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미 늦었으니까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도 자녀에게 돈장난을 내보자 요거만 검색하면 방법이 나오니까
그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방법 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어요. 자녀들은요,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데이터 통신하기 위해서 알도 모자리고, 남들이 갖는 신규종 스마트폰도 갖고 싶고, 북쪽 얼굴 써있는 옷도 갖고 싶고, 하리에 300던 셀바도 갖고 싶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엄마 저러고 아빠 저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줬어요? 아이고 귀여운 우리 새끼 무조건 해줬죠?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앞부분에는 자녀들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혈연 관계도 끊어야 되지만 그거는 검색해보면 나오고 제가 글을 검색하면 나오니까 생략하고 이후부터는 모든 거래를 하세요. 자녀들이 스마트폰 갖고 싶다고 할 때 덜컥 사주지 마시고 하다 안 되면 월남 패망에 대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거 보고 강강문 쏘는 스마트폰 바꿔주겠다.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북쪽 얼굴 적혀있는 이 파카 입고 싶다. 그러면 또 유튜브에도 몇 개 더 찾아주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대학생이 있을 겁니다. 애 바뀔 때마다 학비 달라고 졸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40% 만들어 오면 아빠가 60% 채워주겠다. 옵션 걸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요, 조갑재 선생님의 박정희 전기 13권짜리 탁 주고 다 읽고 독후감 써라. 아빠 하나께 써놓고 주겠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이 가르쳐가지고 전교도 지능에다 박수 주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냐면요, 자식이 빨갱이질을 하더라도 부모들의 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빨갱이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녀가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거는요, 우리 보수 우파가 너무나 허약하고 너무나 무책임했기 때문입니다. 다 빼고요, IMF 이후로 아버지는 실직하고 어머니는 생활전도로 나간 그 이후부터 가정에서 가정교육은 완전히 깨졌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평상시에 안 보이던 아버지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도 안 보이던 아버지가 실직을 하니까 집에 있어요. 이 투명인간 같은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락동건 행동을 합니다. 너 지금 몇 시냐, 지금 뭐냐, 머리 색깔이 뭐냐, 공부를 하냐, 성적이 이게 뭐냐. 애들이 뿔따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뿔따구 나겠죠? 뿔따구는 안 돼요. 대화 방법을 모르니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부모들도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화하는 방법 공부해야 돼요. 자, 이제 뭐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상대로 도전한! 따라오세요. 자녀들을 상대로 도전한! 한 번만 더. 자녀들을 상대로 도전한! 구글에서 검색하세요. 제가 누군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을 상대로 돈장난만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앞으로는 자녀들하고 거래를 하세요. 자, 그럼 마치는 뜻에서 탄핵 각하 한번 해보겠습니다.